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인 김진환입니다. 네, 요즘 뭐 주식시장이 이번에 휴가철인데 해외나 이렇게 휴가 가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정말 놀랬겠어요, 그죠? 네, 차라리 그냥 쉬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휴가 가기 전에 다 이제 대응을 해놓고 갔어 모르겠지만 주식이 빠지면 다들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겁나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시장을 뭐 주식을 저도 한 25년 이렇게 하다 보면 별별장 다 만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뭐 지나가는 일입니다, 전부 다. 거기서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투자 차례대로 잘 하시면 또 좋은 날이 오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이후에 대응을 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뭐 시장은 올라올 거니까. 네, 맞습니다. 자, 진단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 진단받고 싶으신 종목, 비중, 매수 가격 이렇게 알려주시고 궁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저희들도 아는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장이 반등하겠죠? 뭐 선배님 저희 아시다시피 네. 저도 이제 뭐 코로나도 겪고 뭐 그 전에 서브프라임 뭐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뭐 급락하는 건 결국 매수 기회였습니다. 지나고 나면요. 네. 네, 뭐 가치적으로 봐도 엄청 네. 이제 말도 안 되게 빠졌고 저도 주식을 뭐 20몇 년 이렇게 했는데 막 200포인트 이상 빠진 건 네. 포인트는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하락률로는 아닌데 네. 포인트로는 옛날에 이제 2008년도 미국이 망했다 그래서 네. 그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 120포인트 빠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하루는 120포인트 빠지고 하루는 또 80포인트 올라갔다 또 100포인트 빠지고 네. 이게 3, 4일 동안 계속 그랬거든요. 거기가 최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008년도 10월 달에 거기 9월 달에 리만이 이제 최종 파산 선언됐고 뭐 그것 때문에 1년 내도록 빠지다가 그렇게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폭락을 하는 거예요. 네. 120포인트씩. 그러다가 올라가고 그다음 행보를 계속하다가 13년 동안 주식이 올랐습니다. 네. 2008년부터 21년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2009년도에 3월 달에 이제 닥터 둠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루비니 교수가 완전히 비관론자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3월 초에 2009 3월 초에 앞으로 10년 동안 주식 올라갈 거다. 이 비관론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거 듣고 이분이 비관론자인데 긍정으로 바뀌었지 장이 안 좋은데도 보니까 근거를 갖고 그 근거가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시세가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골드만삭스인가요? 거기서도 CEO는 견전한 조정이다. 네. 미국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맞아요. 네. 과거에 롬모기지 비교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주식이 빠지면 별거 다 비교해가지고 더 비관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빠졌을 때 폭락했을 때 움직이면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저 이번에 이제 월요일날 급락이 엄청나게 네. 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락에 대한 어떤 이유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100조, 200조 사이라고도 네. 하고 아직까지 규모를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매도가 세팅된 가격 때문에 집어 던진 거죠. 그런 부분도 좀 크게 작용을 했다. 과한 매도세다라는 건 저희 모두들 월요일날 저희 금요일날 급락이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을 이제 하락을 했지만 월요일에 이렇게 급락 나올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항상 위기라는 거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할 때 한번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항상 매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반등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선배께서 말씀하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그것이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철수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관련해서 이제 금요일부터 좀 터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장부터. 근데 그런 것이 또 이제 아직까지 불씨는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지는 저는 아직까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저희 7월 달에 수출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좋았는데 펀더멘탈 이런 것들 다 무너지죠. 퍼나 여러 가지 선행퍼 같은 거 지금 볼 필요는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저가권,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권을 벗어나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그냥 치고 내려왔습니다. 수급도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그래서 코스닥이 좀 오늘 좀 반등을 좀 더 강하게 좀 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 뭐 밸류를 찾아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실적 좋은 종목들은 지금 오늘도 지금 피부 미용 관련해서 미용기기 쪽은 또 이제 뭐 실적이 잘 나오니까 또 반등이 나오고 이제 금리 인하 관련 섹터인 제약바이오는 또 오늘 상당히 강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순환매로 다시 또 올라올 섹터는 올라오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희 뭐 지수도 중요하겠지만 반등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만약에 조금 더 이제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올 것. 그래서 화요일 정도 오늘 그리고 상승한 섹터가 저는 뭐 힌트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실적을 좀 좋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하반기 이슈가 있는 섹터들을 오히려 이제 앞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예, 추가적으로 좀 예, 뭐 체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투자 대가들은 자신만의 어떤 투자 철학을 만들어라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정식으로 어떤 교육을 받지 않고 계속 시세에 흔들려서 매매를 계속 하게 되면 세월이 아무리 가도 이제 돈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실적도 괜찮고 뭐 헬스케어도 괜찮은 업종 종목들은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조선주도 그날 한 해 올라가고 그렇다면 이제 많이 올라간 거 계속 매매하고자 하면 강한 걸 따라가도 되고 아니면 싼 걸, 많이 싼데 앞으로 좋아질 걸 미리 사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작년에 예를 들어서 계속 3년간 빠졌던 바이오나 네. 이런 괜찮은 걸 딱 사놓고 1년 기다린다 생각하고 거의 100% 나오니까 그랬으면 거의 핵심적인 건 100% 이상 나왔잖아요. 그죠? 뭐 게임즈도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저께 잠깐 반등할 때 보니까 2차 전지도 급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가격 메리트가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많이 빠졌다고 금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면 이제 수익률을 크게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길게 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손절하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좀 지나고 나서 포트를 주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종목 진단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신고가 경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네요. PNT 7만 원에 10%고요. 고점에서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번 폭락장 때 그 날이라도 그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때 추가 매수로 물 좀 타놓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물 타는 거 물어보시네요. 이렇게 물어보신 게 질문이 핵심적인 게 딱 있어. 물 탈까? 10%니까 PNT는 뭐 장비업체니까 지금 장비가 뭐 납품 데다가 공장 증설을 미룬다든지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이것도 납품면 천천히 되겠죠. 그래도 찍긴 찍거든요. 그런데 장비주들이 특징들이 한번 이렇게 크게 많이 오르면 다시 내려왔으면 이미 이 올랐을 때 오래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뭐 실적도 괜찮고 이렇게 나와서 하더라도 공장 짓는 게 계속 늦어지게 되면 실적이 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많이 올라가면 장비주는 팔아야 되는 거죠. 팔고 다시 저점에 오더라도 장비주를 사는 게 아니라 소재주를 사야 되는 거죠. 공장을 짓고 나면 전기차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소재나 부품사들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가는 많이 빠지면 되돌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은 많이 안 빠졌습니다. 보시면 올해 주가가 이렇게 떴죠. 그 전에 떴던 주식 23년도 7월에 양극재하고 뭐 할 때 같이 덩달아서 이 주식은 10,000원에서 거의 10배 올랐죠. 그죠? 10배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장비주들은 시세가 고점을 뚫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23년과 올해도 계속 실적이 앞으로 크게 잘 나올 거를 다 예상해서 주가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 메리트도 적은 상태에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한 10%니까 추가 매수보다는 계속 내 본전을 고집하니까 추가 매수에서 물 타서 본전하고 싶은데 오히려 물 타면 다른 거에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10% 갖고 있다가 올라갔을 때 뭐 본전 정도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주식은 평균적으로 67,000원 정도 이렇게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7만 원 내외. 그랬으니까 상가격이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파시고 이제는 이렇게 장비 계열이 아니라
소재나 부품 계열사 중에서 내년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미리 선취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 100%는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 보장 아니라 돌파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우리 공장 짓고 뭐 하면 포스코 DX가 있죠. 그러면 실적이 잘 나와도 이것을 돌파를 못 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79,700에서 지금 벌써 이렇게 빠졌잖아요. 작년도 12월에 79,000 잠깐 치고 보시면 여기서 급하게 치고는 팔아먹기 위해서 올린 거죠. 이런 걸 보면 치고 나서 지지가 돼야 되거든요. 6만 원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장이 작년 12월 달에까지 7월 말부터 양극재가 계속 빠지면서 그런데 이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 특히 돈 못 버시는 시세만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들 이 종목을 많이 샀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제는 공장을 2030년까지 짓는 포스코 그룹에서 짓는 뭐 그래서 관련된 실적에 대한 그 가치가 이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이 79,600원 돌파한다고 보고 주식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건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단숨에 팔아서 소재나 부품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PNT도 반등할 때 한 67,000 정도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고 그다음에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도 기본적으로 4만 원입니다. 그러면 4만 원까지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최근의 저점을 깨면 손절하면 되는 거죠. 최근 저점이 49,200, 45,000원이네요. 종가 기준으로 보니 49,000원 붕괴가 되면 전략 매도해서 다른 2차 전지로 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금부치님, 바이넥스 22,000원 평단이시고요. 1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뚝뚝 떨어지다가 그나마 지금 반등했는데 다시 떨어질까 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도 계속 이거 좋게 보고 있고 저는 더 갈 거라고 보는 종목입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바이넥스가 근데 왜 오르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인지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사신 분께서요. 여기 보면요. 바이넥스가 CDMO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유한양행 그리고 베링거 인게라임, ABL 바이오인데요. 하나 지금 중요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여러 가지 어떤 바이오시밀러 관련 그런 약품을 바이넥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오늘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셀트리온 관련주인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시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해리스 뭐 이쪽 전부 어느 쪽이든 다 중국 대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바이오 기업 관련해 우시바이오 같은 그런 CDMO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제약을 가하자 좀 이런 지금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대리기 관련한 그런 섹터들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11월까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중국 대리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슈가 계속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우시바이오에 대한 어떤 생물보안법 이게 통과가 원래는 6월, 7월이었습니다만 이게 10월 정도로 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테마적으로는 좀 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생물보안법 보시고 ST팜 그다음에 바이넥스 정도 보시는데 최근엔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에이프로젠까지 많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넥스는 조금 잘 가다가 조금 움직임이 둔화됐었는데 지금 어제랑 그리고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에 오늘 시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에는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평단 이상 아마 왔을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넥스는 근데 뭐 지금 당장 어떤 매출이 좀 있는 건 아니고 중소형 CDMO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뭐 정확히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테마주로들 좀 보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우시바이오의 어떤 그런 물량, 엄청난 물량인데 그런 것들은 외국계 기업 아니면 좀 어떤 상당한 어떤 캐파가 좀 큰 그런 기업들이
종목들이 수혜를 볼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소형 CDMO에서는 바이넥스가 좀 유력하게 시장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10월까지 테마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대선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급락을 많이 지금 만회했어요. 지금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상당히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22,000원을 사셨는데 와 이거 뭐냐 하셨을 겁니다. 그죠? 월요일 날 엄청나게 또 급락이 나와서 거의 최저점을 찍었는데 그래도 월요일부터 반등이 강하게 꼬리를 달고 나왔고 어제 오늘 그리고 오늘 시간에는 제가 알기로 22,500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쁜 흐름 아니고요. 저는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최종적으로 저도 25,000원 봤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이게 시간에서 상당히 좀 강했다가 좀 막판에 좀 물량을 빼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저도 좀 보고 있던 종목이라 시간에 제가 마지막까지 봤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인하고 기관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금 샀었고요. 그다음에 내리는 와중에도 외인은 샀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계속 외인하고 기관도 매집하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뭐 10월까지 보통 9월 정도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이 나올 것 같은데 충분히 뭐 이런 테마적으로 엮인다면 매출은 뭐 내년부터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적자로 전환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25,000원까지 보시고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만약에 어떤 강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이고 아까도 우리 선배 전문 우리 최 전문가님하고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금리 인하의 어떤 가장 수혜 섹터가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지금 여러 종목들이 각 어떤 개별적 테마들이 있는데 CDMO 쪽은 저는 ST팜하고 같이 좀 계속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무거운 게 저는 100만 원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종목도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 제약바이오에 아직 좀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고점을 넘으면 만약 이거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은 뭐 내일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좀 더 내렸다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중동 불안도 있고 지수가 좀 안정화됐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평단 이상 저는 22,500원 이상 한번 튈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팔아주시고요. 중장기적으로 25,000원 보시고 2만 원 초반 아니 2만 원 하회를 만약에 하면 다시 한번 접근한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 진단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궁금한 점이 뭐 종목 있으신가요? 저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비중은요? 예, 계속 보고 있었는데 비중은 한 7%, 5% 네. 그 정도 되는데요.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26만 6천 원인데요. 계속 봤는데 이제 요번에 처음 사셨어요? 예.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계속 올랐잖아요. 보고 있었어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25만 원에 들어가려다가 네. 놓쳐갖고 그게 4, 5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금요일, 월요일 폭락 전에까지. 33만 원까지 갔네요. 예, 그죠? 네, 7월 30일까지. 예,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금요일하고 일요일 날 폭락장이 오길래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들어갔거든요. 네. 월요일 날 사가지고 수익 중이네, 그죠? 네, 좀 수익 구간인데 저는 이거 35만 원까지 보는데 비중도 좀 어느 정도 그냥 35만 안 되기 때문에 35만이면 지금 26만 원 사서 수익률이 크죠? 그러면 33만 원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다시 35만 원을 갈까요? 그 전에 샀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7% 정도 5% 갖고 있는데 비중을 자금이 아무리 한 10억을 갖고 하신다더라도 이걸 5천만 원에 사가지고 30% 먹어봤자 5천만 원 1,500원 먹잖아요. 그럼 10억에 1,500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매만 잡고 해서 비중 조절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내가 좀 많이 사고 싶다. 그러면 내가 손절하지 않을 영역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아무리 늦어도 13만 아니면 이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시니까 강하니까 시장에서 강하고 안 빠지니까 빠져도 금방 올라오고 하니까 다른 거 사면 12,000전지 사면 계속 내려가니까 이런 거 사서 하고 싶으면 이제 그래서 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거 뉴스에 나오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다 나오더라도 이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 뭐 중동 정도 확정이 될 것도 같고요. 그래서 방산주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 만약에 좀 물렸어도 손절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손절 가격이 반드시 있으면 손절은 뭐 잘 하세요? 뭐 정하면? 예. 저는 뭐 수익을 욕심은 크게 안 내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항상 이 선을 거놓습니다. 네, 손절선을 거놓으시면 이건 뭐 매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중을 저는 이 목표가는 29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도 그렇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부터 실적이 그렇게 급격히 늘진 않아요. 매출에 이익은 느는데요. 그러면 전체 보시면 이 수주를 해놨기 때문에 매출하고 거의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계속 성장을 22년도부터 시작해서 27% 성장, 32% 성장, 19% 이하. 그럼 20% 이하로 성장이 내려갈 때는 이 주식은 장기 종목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년도에부터 시작해서 22년 전쟁 났을 때 그때부터 사도 꾸준히 증가되니까 21년도, 22년도 안 팔고 23년도 안 팔고 올해 팔아야 되는 거죠. 왜 올해 20% 성장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성장률이 10%로 내려가니까 매출 성장이. 그러면 수주 산업이니까 실적 다 알고 있잖아. 그럼 올해 팔 시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기술적으로 팔 시점 보면 이미 여기에 이 종목이 올라간 주포는 주력으로 산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그럼 외국인 기관을 수급을 봐야 되겠죠. 외국인 기관 수급 보니까 이미 외국인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이미 7월 중순부터 급격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예쁘게 차트도 예쁘게 하고 반등도 해줄 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유도를 하는 거죠. 누군가 매수를 유도합니다. 팔아먹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많이 더 올리겠죠. 올리면 사람들이 이거 장이 안 좋아 이것만 괜찮아. 그래서 사게 되면 내려갈 때 금방 내려가기 때문에 받아줄 데가 없잖아요. 이 주식을. 외국인도 주식이나 지금. 그래서 팔면 삼성전자도 받아줄 데 없으니까 하이닉스 받아줄 데 없으니까 하이닉스 7월 중순부터 그냥 파니까 그냥 내려오잖아요. 내가 손절선을 정해놔도 손절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저는 금지시키고요. 의견이고 목표가는 29만 드리고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6만 5천 원. 개인 투자자는 뭐 포트 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제서야 이 종목을 해서 몇십 프로 먹겠다고 하는 것은 손실 확률이 50% 넘어요. 15만도 나중에 또 내려갈 거야. 아마 이게 팔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하이닉스가 24만 6천에서 15만 원 금방 오죠. 외국인이 꾸준히 샀다가 그냥 파니까 그런 거죠. 56%가 막 사다가. 그것처럼 이 종목도 지금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계신가요? 신용은 많습니까? 전문가님? 신용. 외국인 주식인데 신용 잔고가 0.92%인데 외국인이 신용하지 않잖아요. 신용이 지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기관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 공매도 재개되면 만약에 꼭 빌려서 때리면 되죠. 공매도로. 그러면 해지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크게 먹을 게 오히려 지금 반전하는 종목 중에 만약에 지금 제약바이오 가는 것도 좋잖아요. 막 녹십자도 뭐 신고 그런 거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지금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저는 알케오 주는데 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보다가 딱 차트를 배우셔야지. 차트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아세요? 아니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아는데요. 볼지 아시면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를 보고 매수 시점을 보고 매도 시점을 알아야 돼. 지금도 매도는 안 나왔어 아직까지는. 그런데 정확하게 보시고 그냥 사고 싶을 때 따박 사셔야 돼요. 골점 돌파하면 사면 되죠. 여기서. 지금 돌파한 게 내려온 걸 여기서 샀잖아요. 이것은 매매하는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가는 걸 같이 가야 되죠. 내려온 걸 가지고 반등을 목표로 사시면 트레이드는 그건 장기 투자는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지금 트레이드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이런 건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올해보다는 좀 덜 할 거라 이 말씀이시죠? 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중동 불안도 있어갖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다음 종목 가시죠. 네, 다음은 유튜브의 서원희님. 예, 안녕하세요. HPSP 52,700원 평단이시고 5% 비중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기다리면 될까요? 전망 단기, 중기, 목표가 부탁드려요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HPSP 뭐 유명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입니다. 그래서 뭐 HBM 요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해서 뭐 관련주로 좀 묶여서 뭐 상당히 뭐 강세였고 뭐 이제 타임라인 보면 ST와의 어떤 이제 특허 분쟁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뭐 재판 어떤 진행 어떤 이슈가 좀 있고요. 이제 실적이 이게 뭐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뭐 기대가 됐었는데 2분기는 어떤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전망치가 좀 하향되다 보니까 요 전망치보다는 좀 더 잘 나올 거라는 그런 증권사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올해 HPS 매출액이 295억으로 전분기 대비해 22% 감소합니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도 141억 원인데 전분기 대비해서 29%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 하락의 주요 원인인 걸로 보여져요.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캐펙스 감소 영향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한데 이제 앞으로는 3분기부터는 회복이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하반기부터는 신공장 증설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반영이 하반기부터 되고 그 다음에 20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지금 보니까 1,81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정도로 예, 지금 예상이 되는데 2025년에는 3,660억의 영업이익, 그 다음에 매출액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210억으로 2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26년에 좀 더 가파르게 매출액이 4,480억이 되고 영업이익은 2,570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보면은 2.5배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는 이슈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수소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세화 공정, 특히 이제 D램이나 200단 이상의 어떤 고층 낸드 이런 것들에 이제 적용이 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제 공정 미세화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근데 뭐 TSMC 같은 그런 업체도 들이 이제 투자를 이제 미세화 공정에도 이제 하기 때문에 뭐 투나노 이런 것들에. 그래서 다 지금 하반기부터 좋아져요. 그래서 악재는 모두 지금 반영 중인데 문제는 반도체라는 점입니다. 반도체가 뭐 아시다시피 저도 좋아하는 섹터지 않습니까? 좋아하는데 뭐 지금 많이 엔비디아부터 많이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만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미장에서도.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면 우선은 엔비디아 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요 세 가지만 우선은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신다면. 그리고 평단이 제가 대략적으로 그은 선이 지금 1단, 2단인데요. 지금 2단, 지금 지하 2층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점 63,900원까지 오기에는 조금 많이 엄청난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궁금하실 텐데 엔비디아부터 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8월 28일인가요? 그때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영업이익 전망치가 엄청나게 높은데 그걸 계속 달성해 왔는데 이번에 달성을 못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섹터의 명운을 다 이제 엔비디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뭐 좋긴 좋아요. 다 뭐 삼성전자도 좀 더 가야 되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뭐 크게 고퍼는 아니죠. 물론 이제 글로벌리하게 침체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긴 하지만 그래서 우선은 지금 지금 시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가 그리고 가는 시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만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은 선이 35,700원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3분기 이후 실적이 좋으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반등할 수 있고 기본적인 반등 라인은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 되면은 그 다음에 35,7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이 너무나 높으세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비중이 낮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번에 만약에 3만 원 정도까지 반등하면 오히려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요거를 그냥 물타기 하셔가지고 더 사셔서 평단을 낮춰봤자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2만 원대 산다 하셔도
그럼 평단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뭐 3만 원, 그죠? 3만 원, 4만 원 되시는 것 같은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3만 5천 원 이하까지 만들어서 3만 5천 원 오면은 본절 매도하시면 될 것 같긴 하나 오히려 22,650원 월요일 날 오히려 이럴 때 그냥 물타기를 하셨어야 되고요. 지금 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물량을 차라리 물타기 하시는 것보다 뭐 특허 분쟁도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호재는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좀 중장기로 보신다면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오니까 좀 올라오면은 손절하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정태인님께서 필에너지 11,600원 10%입니다. 장기로 보고 매수했으면 진단 부탁드립니다. 필에는 2차전지 공정에 뭐 양극, 은금, 뭐 볼륨 이렇게 쌓아가지고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하는데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장비 업체들 BNT도 마찬가지고 뭐 포스코 DX부터 장비 업체는 주가가 많이 빠져도 접근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에 주식은 가치평가를 해가지고 그 가치평가를 보고 가장 고점인 가치평가를 해보면 한 영업이익이 한 80배가 정도 나오면 주식은 더 이상 못 갑니다. 주가 잠깐 가더라도 다 빠집니다. 카카오도 그랬고요. 셀트론도 그러고 삼성바이오도 그러고요. 테마주도 모두 다 비슷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하면서 고점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가치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80배 정도 갔을 때 이것을 차트를 보고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주식은 2차전지 앞으로 시설 산업이 빠르게 22년도가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그럼 그 성장했을 때 설비를 당연히 공장을 지으니까 그래서 안 가다가도 작년에 포스코 DX가 계속 하다 작년 한 1년 만에 그냥 10배가 뛰고 이랬죠. 10배가 뛴 주식은 그게 계속 앞으로 유지된다면 모르지만 다시는 안 갑니다. 특히 장비 업체들. 2차전지 앞으로 공장을 더 많이 지어도 이미 장비 업체 관련된 것은 주가는 이미 다 반영돼서 작년까지도. 2030년 장비까지 다 반영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홀딩스도 뭐 양극재부터 뭐 관련 여러 가지 양극재 지하회사 있으니까 그다음에 리튬도 그렇지만 2030년까지 실적이 반영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 이 종목은 지난번 22년도 그 업황이 좋을 때도 제대로 이익을 못 냈습니다. 168억 냈죠. 자, 168억이 냈습니다. 영업이익에. 그러면 이게 1조 3천억 같거든요. 100 빼면 1조 6천억이잖아요. 80배 간 거죠. 상장할 때 6만 6천 원이었어요. 저 80배 갔다고 끝없이 빠지잖아요. 지금은 1분기에 이익을 거의 못 냈습니다. 그 좋은 시절에도 이익을 별로 못 냈는데 168억밖에 못 냈는데 지금 더 안 좋은 시기잖아요. 그때보다. 전부 다 마이너스 가고 있는데 2차전지 쪽은. 그러면 올해 1분기 실적이 보면 영업이익이 10억이에요. 10억. 매출도 줄고 매출도 줄고 장비업체가 그러면 갑자기 뭐 시설할 안 하고 아니면 연기시키면 할 게 없잖아요. 일을 손 놔야 되죠. 적정하는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는 이런 걸로 장기 투자는 거 아닙니다. 장기 투자는 장비주로 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에도 꾸준히 물론 등락이 있겠죠. 업황 등락. 그래도 추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장비는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2018년도 5G 시연하니까 또 평창올림픽에서 그러면 16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놓고 있다가 그거 한 10배 가면 그때 팔고 나오면 되죠. 그게 그러고 지금까지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KMW다 그러면 8만 대 갔다가 지금은 10,000원이에요. 지금 계속 안 가잖아요. 수년 동안. 그게 그런 겁니다. 장비도. 그래서 2차전지 장비는 접근하지 말라. 제가 2차전지 뭐 장기적으로 좋은 것은 이제는 많이 빠졌다고 사는 게 하고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할 이유를 찾아야만 장기 투자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하면 안 된다. 저는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뭐 주식이라는 것은 지금도 아직도 2,800억대
시가총액 2,686억이에요. 그럼 200억은 나와야 돼요. 최소한 250원 이익이,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겠냐고,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차세대 4680엔 뭐 이런 거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확장되면 기존 거도 잘 안 되는데 신구해도 한다고 주가는 안 올라가잖아요.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2차전지 가지 말고 소재 쪽이나 다른 걸로 가시고 앞으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25년도도 업황이 계속 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장기 투자 접근도 확실한 주식으로 가야지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 저는 그래도 목표 손절가는 11,900원 최저가 이번 드리고요. 낮은 가격에 샀으니까 최근에 11,900원 손절가 목표가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8,000원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올라가면 기술적 반다면 그 정도 가서 파시고요. 18,000원 정도요. 아니면 뭐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유튜브에 대박라자님께서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제약 평단 85,000원 그다음에 10% 비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단기로 말씀하셨네요. 네, 장단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기인지 단기인지. 셀트리온 제약은 저는 이슈적으로는 셀트리온과의 어떤 합병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쪽에 어떤 주주들, 개인 주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주주 비율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35%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과의 어떤 합병 관련해서 이제 투표를 좀 진행을 좀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개인 주주 같은 경우에는 체급 차이가 많이 난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과. 그래서 합병을 지금 결사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 이게 12일 오후 5시까지 이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주주들 같은 경우, 셀트리온 주주 같은 경우에는 체급 차이도 상당히 크고 시총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시총이 지금 현재 42조 7천억입니다. 예,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3조 3천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매출 차이도 상당히 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385억 나왔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360억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체급 차이가 크다. 예, 그리고 이제 통합 관련해서 뭐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의 어떤 합병은 저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의 셀트리온의 합병과는 좀 다르다. 여러 가지 뭐 유통이나 이런 해외 어떤 매출 이런 것들 관련해서 헬스케어와의 어떤 합병은 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주주나 어떤 일반 지금 이 주식계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어떤 합병의 어떤 셀트리온과의 어떤 합병이 크게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의 어떤 긍정적이냐 이런 거 아니라고 좀 보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뭐 케미칼 의약품 생산 그리고 국내 판매가 좀 주력입니다. 헬스케어와는 다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셀트리온하고 좀 잘 맞지 않다. 좀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합병 비율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셀트리온과의 어떤 합병은 아무래도 우량한 어떤 기업과의 합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죠. 그래서 요게 투표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어서 뉴스가 나왔을 때 합병 비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 좀 하락을 하더라고요. 원래 예전에 뭐 합병 이슈가 있으면 상당히 뭐 강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인데 기관이나 어떤 외인의 어떤 수급도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기본 반등선 제가 적어 드린 거예요. 뭐 지금 평단이 85,000원이시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증시가 하락하면서 많이 빠졌어요. 대략적으로 뭐 9만 원 이상은 뭐 밸류는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많이 과하게 빠져서 분명히 저는 86,700원 정도 그 다음엔 2차는 92,000원 정도는 저는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만약에 보신다면 저는 셀트리온 신규로 보시면 셀트리온이 전 좋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충분히 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10% 비중이시니까 추가로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86,700원에 1차. 그 다음엔 그냥 92,000원까지 보시 마시고 한 9만 원 정도까지요. 9만 원 정도까지 해서 2차로 해서 분할 매도 수익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진단은 마치고
저희들 히든카드 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히든카드 키워드는 실적 성장 바이오주. 지금 뭐 장이 불안할 때 대안입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 바이오주를 이렇게 선정했고요. 뭐 그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러면 경기 침체일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뭐 수출주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제조업도 잘 안 되고요. 뭐 대다수 뭐 당연히 반도체는 안 되고요. 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주로 이제 뭐 방어주는 뭐 통신주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니까 그렇고, 바로 바이오주는 가격 메리트에서 바이오주는 전체가 같이 제약은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워낙 오랫동안 바이오 제약주가 코로나 때 20년도 말하고 21년도 그때 오르고 그때 하고 끝없이 빠졌었죠. 뭐 80%씩 90% 막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부터 이제 밑에서 바닥 잡되고 원래 대다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실적이 좋아지면서도 뭐 바이오주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쪽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선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한 이 변동성이 아주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변동성 확대 내가 계속 매매하신 분들은 테마주나 이런 거 매매하신 것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넘어갔을 때 오늘 사가지고 뭐 수익난 넘어갔는데 한 번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추세가 좋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물량에서 좀 자유로운, 즉 이제 어떤 수급에서 좀 자유로운 이쪽의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중도 안 높고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도 뭐 실적이 호전된 중인 바이오주가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대 강세고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녹십자 같으면 뭐 실적도 계속 앞으로도 더 좋아지고 하니까요. 신고가를 가고 있듯이. 그 다음에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해외 진출하면 우리 시장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외 진출하는 그 기업들을 찾아서 주가가 바닥권이라면 사놓으면 상당한 수익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외형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식품주 같은 것도 해외 진출이 시작하면 주가가 많이 떠요. 과거에 이제 어려운 초코파이가 있죠. 중국이 있어요. 중국의 시장이 열리면서 진출하면서 크게 됐고요. 지금 뭐 삼양 불당면은 삼양식품은 뭐 세계 다 나가니까 엄청나게 주식도 올랐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해외 바이오 산업은 뭐 우리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가지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하면서 최고 회사가 된 거죠. 세계에서 나가서 뛰어서 실적을 이제 받아옵니다. 환율도 고환율이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가도 괜찮잖아요. 한 삼성바이오 뭐 96만 원이에요. 최고가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실적 괜찮은 것은 사놓고 지금 시장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해외 시장 신규로 진출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은 그냥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보도록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히든 카드를 보러 가겠습니다. 저희 히든 카드는 종목을 보니까 녹십자 웰빙, 녹십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유한양의 휴재 다 괜찮은 종목들이죠. 저는 이 종목 중에서 저는 녹십자 웰빙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녹십자를 보면서 이제 괜찮은 녹십자 신고가 간에 좋아요. 녹십자도 제가 녹십자는 이제 3월 6일 날 11만 8천원에 추천하고 목표가 18만 원으로 손절가 실패해서 저는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있는 주식은 손절했다 다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손절해서 이제 18만 원 목표가였어 그때. 그래서 지금 올해 3월 달이니까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따가 잠깐 내려갔다 올라가. 요게 바로 마지막에 물량털기입니다. 이제 물량털 녹십자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여기서 지지선은 여기 저점 안 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수렴하면 여기서는 아주 좋은 구조죠. 그런데 이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기분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이제 20만 이렇게 갔죠. 이것도 20만 대 갈 걸로 보여요. 녹십자도 당연히 20만 대 가겠죠. 뭐 실적 앞으로 더 좋아지는데.
신고가 이런 것을 샀으면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녹십자 웰빙 이건데요. 이것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2019년도 했지만 보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태반주사제의 국내 독보적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태반주사제 관련된 게 한 50% 정도 매출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또한 성장하려면 아까 금방 얘기했던 해외 진출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이 녹십자 그룹이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녹십자 웰빙은 이름부터 웰빙이듯이 태반주사니까 중국 내 품목 허가 받은 히알루론산 필러도 이제 판매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2분기 매출액을 보니까 잘 나왔어요. 작년 대비 8% 늘었고 영업이익은 42%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또 좋은 점이 실적이 계속 좋은 올해는 이제 내년부터 올해는 매출액이 한 15% 정도 증가되는데 내년부터는 20% 이상 증가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700~800억 정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공장이 캐파가 한 900억 정도 되는 캐파인데 이거 한 8배 정도 7천억까지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팔리면 시장 확대가 잘 되면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가는 여기서 지금 눌림 보기인데 대충 사셔도 되지만 8,300원 가격을 찍어드리겠습니다. 8,3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500원이고요. 이 근처까지 간다. 그래서 11,500원. 물론 이것도 돌파할 걸로 보이는데요. 손절가를 짧게 7,900원 잡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반전을 해주고 이 고점을 올해 또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네. 네, 다음은 제 히든 카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섹터는 바로 조선입니다. 네. 히든 섹터 제가 선정 이유는요. 우선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간 불황을 좀 겪으면서 노동자들이 좀 많이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련된 노동자가 좀 부족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작년 말부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들어왔고 그 노동자들의 이제 교육이 이제 상반기에 좀 마무리되면서 이제 투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아무래도 좀 향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반기에 이제 후판, 즉 강판이죠. 이제 강제인데 이런 이제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재료 아니겠습니까? 단가가 계속 인하되고 있습니다. 후판 가격이 올해 6월 달에 톤당 761달러였는데 2023년 말, 즉 작년 말에는 톤당 801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6% 정도 감소, 즉 원가율이 6%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하락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끝이 아닙니다.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입 단가가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철강업계랑 같이 협상했다는 이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후판 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딜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좀 확정이 됐습니다. 단가가 낮아지는데 원재료 가격도 3분기부터 또 이제 하락이 되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조선가 많이 들여보셨을 겁니다. 작년부터 이제 중고선가가 이제 올라오면서 신조선가도 계속 끌어올렸는데 최근에 신조선가 지수가 2020년에 2022년까지 30% 상승을 했는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2022년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 16% 상승하고 있고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도크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서 지금 돈 되는 거 이제 비싼 것들만 가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게 고가 물량 믹스가 개선됐다. 즉 예전에는 막 돈 안 되는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이렇게 물량적으로 좀 뭔가 좀 도크를 채워야 되니까 좀 저가 수주로 좀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 1, 2분기 상반기까지 거의 다 털어냅니다. 한 15% 정도까지 남았다고 좀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요것들이 다 털립니다. 저가 수주한 물량들 2021년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가 선박 수주한 것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지금 선박 수주 계속 나오죠. 카타르에서 LNG선 지금 2차 수주 얘기도 나오고 지금 해운 쪽에서도 해운 운임이 이제 올라가면은 그러면 선주들이 이제 돈을 추적해 놨다가
그 돈으로 이제 또 컨테이너선을 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컨테이너선 발주 물량까지도 지금 또 조선업계에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제 단가가 낮았는데 최근엔 좀 단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돈 되는 그런 선박들을 이제 많이 믹스에 이제 넣다 보니까 상당히 수익성이 개선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2분기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3분기부터 이제 확실히 더 실적은 더욱더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를 좀 지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증시가 안 좋아서 하락한다면 사셔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카드는 6가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카드는요. 네, 바로 HD 현대 한국조선해양, 그다음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미포,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그다음 하나오션, HJ중공업인데요. 제가 선정한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우선은 제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중간 지수 회사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회사가 HD 현대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이 안 된 현대 3호, 그다음에 상장된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의 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이 보니까 현대미포는 지금 42.85% 가지고 있고 현대중공업 75% 넘게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 계산을 해봐도 이 두 개 회사의 지분 가치만 16조입니다. 16조. 근데 지금 한국조선해양의 시총은 13조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뭐 지금 지분 가치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그냥 팔으면은 한국조선해양을 뭐 사고도 남죠. 예, 그런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뭐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그간 아직까지 적자였던 하나오션도 이제 흑전을 좀 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들 HD 현대미포 흑전하고 HD 현대3호 요게 지금 상장을 안 했지만 요 회사의 영업이익이 3,76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428%나 증가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130% 증가를 했는데 HD 현대3호의 어떤 영업이익의 어떤 그 연결이익도 상당히 좀 큰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공정이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가 수주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외주 단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효율성은 좀 증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고가 물량 같은 것들을 건조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보셨죠? 여러 가지 수주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LPG 운반선이라고 합니다. VLGC 이쪽 9척 수주하고 VLAC 즉 암모니아 운반선인데 이런 20척 수주를 했습니다. 즉 탱커선, 즉 가스선 이런 것들이 고부가가치 선박인데 이런 신선종의 수주 마진이 높은 가운데 이런 고부가치 선박들의 수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아까 뭐 기자재 가격, 그다음 원자재 후판 가격 안정, 그다음에 노동자 투입 생산성으로 인한 생산성 정상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두 3분기 이후 실적을 상당히 견인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는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고요. 올해 하반기가 더 좋고 2026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해서 제2의 변화기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시작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셨을 때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그냥 적었습니다. 19만 2천 원 정도. 목표가는 1차 21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16만 3천 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과 히든카드를 다 마쳤습니다. 장의 변동성이 심하지만 이제 자기 하는 목표에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미국장도 오늘 좋은 흐름이면 네, 내일도 좀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만약에 더 나온다면 오히려 조정 시 반등을 보시고 이렇게 종목별로 개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주식하면서 다 희망을 보고 투자하시는데 너무 이제 내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려도 반등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정 시 매수하고 오를 때 좀 비중 조절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저녁 7시, 8시에 동방바스 1등지 TV 유튜브 채널에서 백자상길이라고 해서 주제를 갖고 주간 전망도 하고 장기 투자도 그렇게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